차관님, 그 중국에 지난번에 이제 5개 광고를 2차례에 걸쳐서 지금 우리 한국 것을 밤에 그냥 대집행을 해서 다 뜯어내버리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자기들이야 당연히 뭐 거리의 미관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광고판을 뜯어낸다는 몇백 명씩을 동원해서 몇백 개씩을 뜯어낸다는 게 이게 지금 의도가 뭔 것 같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는 1차적으로 그 광고를 그 탑을 설치해주는 업체와 우리 기업들 간의 사이의 그 계약 문제, 기간이 종료됐다죠 하는 그런 것이 1차적으로 배경이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아니,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사업을 계속 한다면은 아니 광고라고 하는 게 알리려고 했는데 기업이 지금 다 철수합니까? 그런 기업들이 아닌데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걸 다 뜯어오고 자기 회사에서 뜯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당국에서 그걸 뜯어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분석 안 합니까?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답변 말고 한번 외교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악한 것이 그 실제 기업과 그 광고를 수주한 사이의 계약이 문제였다는 걸 파악한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는 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지금 사드 때문에 좀 어려웠던 그런 국면도 지금 회복 국면에 있고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 어려움을 안겨주거나 하는 그런 의도로서 그것이 진행됐다고 저희는 아직은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미중 간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여파가 우리한테도 많이 미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엄청난 이제 기술력이 향상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중국하고 해왔었던 경제 교류의 여러 가지 그 뭐 성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제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정책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그 이제 큰 틀에서 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들,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가급적이면 뭐 개별적으로라도 좀 뭐 제대로 분석된 거, 언론에 한 것 말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그 TF팀 우리가 총리실에 구성됐잖아요. 네. 이거 TF팀을 1월 달에 구성했습니까? 10월 30일 판결이 난 직후에 구성. 바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뒤로 이게 이제 회의를 누가 총리께서 직접 주재를 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주재를 하십니까? 총리께서 하신 적이 있고요. 주로 국조실장 주재로 많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총리실에 TF팀이 가동되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단 말입니다. 근데 외교부가 이제 가장 이 문제에 이제 전면에 서서 하셔야 되는데 외교부의 TF팀은 구성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실무자 회의들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외교부 내에도 TF팀 대응팀이 있습니다. 통합대응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장관님께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의아했어요. 나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보복 조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조금 정무와 경제 그간에는 정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이라기보다는 저희 아태국하고 국제법률국 중심으로 해서 총리실 T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 보복 조치가 들어온다면 정무 플러스 이제 경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대응 방식을 근데 굉장히 뭐 외교부가 너무 많은 현안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애도 많이 쓰시고 틀림없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한 10월 30일 이후에 일본이 줄곧 예고를 해왔고 아주 오래전부터 줄곧 예고를 해왔고 또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이 일본에 가서 봐도 관방장관이 그 전 부처에다 지시를 내려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뭐 보복이겠죠.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내라 해가지고 그거 갖고 수도 없이 검토한 것을 그냥 잠깐 한 번 간 제 귀에도 여러 군데가 그게 들리는데 외교부는 이미 진즉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지 터진 뒤에 완전히 이게 추격형으로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는
항상 손해만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선제형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1+1+ 알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 1+1 이것을 이미 1월 달에 아까 총리실의 TF팀에서 1월 달에 거론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일본하고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야지. 재견지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일본에서 거절당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한 것처럼 오랜 준비를 해서 1월 달부터 준비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 1월 달에 보도된 것은 사실은 뭐 TF팀이 이 결론을 내려서 또는 외교부가 건의했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월 30일 직후에 구성된 TF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국민들이 1월 달에 봤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정부만 빠졌고 네. 그러한 내용들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일본하고 그 전에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안 하고 그랬느냐 그 말입니다. 일본한테는 저희들이 6월 달에 사실 공식 제안은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위자료를 주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은 위자료 주라는 판결입니까? 대법원은 위자료 지급 판결입니다. 배상이 아닙니까? 아니, 그 불법 증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입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권은 다 해소됐다고 보는 배상이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예. 위자료를 주자고, 주라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식민지 이거죠. 헌법 지배자 위자료.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응을 할 때에 아까처럼 일본이 무슨 보복 조치면 그거에 대해서 WTO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저께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일단은 이게 이제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G2, G3라면 이게 그냥 명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말하자면 지도자적인 지도 국가가 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기들도 그것으로 덮어갖고 오늘날 저런 부흥을 하고 이렇게 번영을 하고 있는 이 가치를 자기들이 이렇게 버젓이 온 세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세계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깼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하자면 개별적인 대응도 대응이지만은 우리가 여론전에서 저 사람들을 제압을 해야지 개별적인 대응을 하고 따라가다가는 뭐 한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어떤 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에 이 조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G20에서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 체제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말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강조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한국 기업에만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글로벌 공급 체인에 영향을 준다 이런 논리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한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미국의 기업이 직접적 피해를 본다 이 얘기도 저희가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 경우에 반사적 이익을 보는 것은 중국 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